자, 오늘 주식시장 빠지면서 그 영향일지 저희가 오늘 썸네일로도 뽑아놨는데 아니 환율이 1,520원을 돌파해버렸습니다. 이거 괜찮은 겁니까? 이거 진짜 환율 방어선 무너질 거라고 얘기하신 그 예언 그대로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원달러 환율은 예. 86% 확률로 계속 우상향합니다. 이렇게 전쟁의 여파가 있다면 더 급격하게 오르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환율이 오르느냐? 제가 첫 번째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외환 보유고는 한 4,200억 달러입니다. 예. 대만이 한 6천억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대만은 인구가 2천만 명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대만은 국가 GDP의 80%를 외환 보유로 가지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은 국가 GDP의 정확하게는 22% 외환 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환율이 올라도 방어할 돈이 없습니다. 예.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86% 확률로 계속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이유는 미국이 한미 통화 스왑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예. 예. 일본과의 맺은 한일 통화 스왑도 지금 100억 달러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한미 통화 스왑을 해준다 그러면 한국의 환율이 안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국이 미국 말 잘 들으라. 저는 미국이 국가 신용등급 우리나라 한 신용등급 한 2단계 떨어뜨리면 바로 IMF 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한국의 기초 체력이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 지금 외환 보유고도 부족하죠. 그다음에 미국이 한미 통화 스왑도 안 해주고 있죠. 세 번째는 국가 부채율입니다. 정부가 말하는 순수한 국가 부채는 한 52%지만 우리가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 한국의 국가 부채는 현재 약 한 181% 정도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표에서는 총 부채입니다. 예. 정부 부채, 가계 부채, 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총 부채는 6,500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GDP가 2조 달러가 안 되거든요. 예. 그러면 2조 달러가 안 되면 한 3,000조가 좀 안 되는데 한 250%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총 부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저게 얼마나 많은 건지 감도 안 옵니다. 지금 지금 프랑스가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네네. 프랑스의 국가 부채는 113%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프랑스보다 더 높은 국가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정부는 정부가 부채를 지더라도 이렇게 복지를 계속 확대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한 겁니다. 프랑스가 지금 현재 복지를 줄일 수가 없어서 지금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복지는 한번 줬다 그러면 다시는 줄일 수가 없는 겁니다. 프랑스의 실업급여 보니까 최고 많이 주는 게 한 1,000만 원씩 주더라고요. 프랑스가 망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다. 직장을 다니거나 안 다니는데 실업해도 1,000만 원 정도 최고로 이렇게 실업급여를 주게 되니까 예. 뭐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프랑스에서 실업급여를 좀 줄이겠다고 하니까 데모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현재 총 부채가 보시면 250%가 넘습니다. 저는 이런 와중에도 또 정부가 전쟁 추경이라고 해서 25조를 추가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예.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율 상승이 되는데 국가 GDP 대비 우리가 돈을 풀었던 비중은 154%입니다. 미국이 71% 풀었거든요. 예. 국가 두 배가 GDP 대비 높게 풀었네요. 통화량이 71%, 우리 대한민국은 2배가 넘는 154%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대한민국의 원화를 너무 많이 풀다 보니까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환율도 오른다. 이런 복합적인 요인으로 환율은 계속 우상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부에서는 일단 이번에 뭐 추경하는 거 25조 원은 뭐 국채를 발행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통화량을 증가하지 않으면서 이미 거둔 세수 그중에서 초과 세수를 가지고 활용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환율이 좀 덜 오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시중에 돈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물가가 오르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시중에 돈이 많아지게 되면 사람들은 물건을 사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물건 가격이 오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이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미국이 기준금리 은행의 예금을 5.5%까지 올렸습니다. 6% 가까이 올렸었죠. 예, 예. 그래서 시중에 은행 이자가 많아지게 되면 사람들이 예금을 하게 되고 그러면 시중에 있는 돈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예, 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3.5%,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2.5%입니다.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전쟁 이후에 은행 기준금리를 1%씩 내리겠다고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법인세를 올란 예상 초과된 거 가지고 이제 정부가 이렇게 추경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세수가 줄어들면 다시 이거를 그러면 깎을 것이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아니 지금 당장 전쟁 터져가지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쟁 터지면 무역이 막 다 어떻게 보면 떨어지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떨어지고 주가도 떨어지고 기업이 실적도 다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죠. 세수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이걸 마련하겠다는 겁니까? 삼성전자가 만드는 반도체라든지 삼성전자가 만드는 백색 가전, 예예. 우리가 냉장고 하얀색입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백색 가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동에 전쟁이 났는데 이런 백색 가전을 사준 중동 국가가 크게 줄어드는 거죠. 그러겠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내는 법인세가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근로소득세는 우리가 받는 급여를 가지고 내는 건데, 그러면 성과급도 줄어든다 그러면 다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어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부가 초과되는 법인세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추경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가 되어 있는데 좀 걱정이죠. 저는 작년 불가능한 연말부터 건가요? 이제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추경을 할 것이라는 얘기는 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전제 이렇게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추경을 25조 원 정도 해서 1인당 한 15만 원 정도 줄 거라 그럽니다. 전체 국민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좀 생계가 어려운 국민들 한 절반 이하 정도만 줄 것이다 이렇게 예고가 되어 있는데, 저는 좀 걱정이죠. 우리가 생산적 복지를 해서 근로자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당연히 이제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국민들에게는 적극적으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는 계속 급여를 도와주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산적 급여가 아니라 프랑스 같이 일을 안 해도 계속 돈을 주는구나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이렇게 재정을 계속 확대하고 복지비를 늘리는 것보다는 좀 근로자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생산적 복지로 좀 그렇게 투자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